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K 픽업 트럭 쌍용 자동차 칸의 익스테리어와 시승기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렉스턴 스포츠카는 칸에서 가장 최상위 트림인 익스페디션 모델입니다. 익스페디션 모델에 몇 가지 옵션이 추가된 거의 풀옵션 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 캠핑과 차박,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워너비 차량이기도 한 렉스턴 스포츠카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렉스턴 스포츠카는 출시된 지가 꽤 지난 차량이기 때문에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이제 우리 눈에 익숙해졌습니다. 전면부 특징만 간단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트림은 익스페디션 모델이라서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과 칸 로고가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터프하면서도 강인한 이미지를 가져가는 게 익스페디션 트림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G4 렉스턴과 동일한 디자인의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으며 세로형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전해준다라는 게 전면부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면부는 SUV와 픽업 트럭의 멋스러운 요소들을 아주 잘 조합해서 만들어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면부에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고 전면부가 워낙 웅장하고 카리스마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또 남성분들의 마음을 흔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익스페디션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다른 부품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랜드로버 디펜더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별다른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 여기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됐는데 아마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밟고 루프로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품이 특별한 기능은 있는 건 아닌데 발판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테리어적으로도 조금 더 멋스럽고 조금 더 터프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역시나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픽업 트럭으로서 펜더 플레어 여기 있는 휠하우스 부분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디 컬러는 화이트인데 화이트랑 이 플라스틱이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블랙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되면서도 멋스러운 휠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디자인 자체도 멋지지만 블랙으로 한 번 더 마감 처리를 했기 때문에 멋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순정 타이어가 올터레인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올터레인 타이어라는 건 어느 지형이나 다 소화할 수 있는 타이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프로드도 가능하고 올로드도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터레인이다 보니까 올로드에서 승차감은 살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바디온 프레임 바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노코크 바디의 차량들보다는 승차감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올터레인 타이어까지 꼈기 때문에 승차감 부분에서 약간 손해볼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시승기를 통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이드 스텝 발판이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프레임 바디 차량이라서 이 차고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판을 적용해주면 조금 더 타고 내리기가 쉽고 제 키가 178인데 178 성인 남자가 타고 내리기에도 확실히 발판이 있으니까 좀 더 편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렉스턴 스포츠 칸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발판 옵션을 꼭 추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오프로드를 진짜 진정으로 즐기고 싶다 하신다면 저 발판이 없는 게 조금 더 오프로드를 즐기시기에 편하기 때문에 진정한 오프로드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발판은 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렉스턴 스포츠 칸은 픽업 트럭입니다. 그래서 일반 SUV와는 완전히 다른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 밖에서 봤을 때 이 차가 주는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또 캐빈룸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카고가 아예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우리가 짐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레저를 정말로 제대로 즐기는 사람이구나. 지금 이 시승 차량처럼 트랙보드라든지 서핑보드까지 이렇게 수납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수납을 해놓게 되면 저 사람은 정말로 오프로드를 제대로 즐기는구나. 여름 레저를 제대로 즐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가져갈 수도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픽업 트럭 하면은 조금 짐차, 업무용 차량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최근에는 캠핑이나 차박, 낚시 좀 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픽업 트럭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과 픽업 트럭의 이미지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익스페디션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용 배지까지, 로고까지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포드 익스페디션이 생각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익스페디션이라는 특별한 트림을 만들어서 이렇게 로고까지 만든 거 보면 얼마나 쌍용 자동차가 렉스턴 스포츠 칸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을 보게 되면 역시나 픽업 트럭답게 넓은 카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트랙보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오프로드를 다닐 때 이렇게 차의 바퀴가 지는 게 빠져서 아예 탈출이 불가능할 때
이 트랙보드를 바퀴 앞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힘을 주게 되면 트랙보드를 통해서 접지력을 얻어서 이렇게 차가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프로드를 다닐 때 꼭 필요한 부품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도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벙커 롤바까지도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롤바까지도 운전자 니즈에 맞게, 운전자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도 렉스턴 스포츠 칸이 가진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 롤바에는 서핑 보드, 서핑 패드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서핑을 즐기지 않아서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레저를 즐기는 용도로도 수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승 차량은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밖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오프로드랑 여름 레저를 즐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번에는 여기 카고를 한번 열어볼게요. 적재 용량은 500km인데 렉스턴 스포츠는 400km, 칸은 500km, 그리고 파워리프 서스펜션을 옵션으로 적용하면 적재 용량은 700kg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후방 카메라 마련되어 있고요. 카고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카고는 이렇게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텅 하고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판이 있어요. 발판이 있어서 올라갈 때 여기를 밟고 올라가면 좀 더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밟고 올라가면은 성인 남자가 올라가더라도 아주 거뜬하죠. 올라가서 여기도 이렇게 마감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넓은 카고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여기서 차박이나 캠핑 같은 걸 따로 터프라든지 별도의 장치를 통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차박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픽업 트럭만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이잖아요. SUV도 없고 세단에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차박 용도로 SUV를 보긴 하지만 SUV보다도 한 단계 더 유니크하고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차량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쌍용 자동차 렉스턴 스포츠 칸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멋진 렉스턴 스포츠 칸을 직접 운전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시승기를 전달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쌍용 자동차 렉스턴 스포츠 칸의 운전석에 앉아봤는데요. K픽업의 자존심, 원앤온리 픽업 트럭이 바로 이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렉스턴 스포츠 칸은 처음 타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느낌은 어떨지, 그리고 바디온 프레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차의 승차감은 어떨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 투성인 차량이 바로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이었습니다. 일단 렉스턴 스포츠 칸을 설명드리기 전에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렉스턴에 대한 개념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렉스턴은 총 3가지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G4 렉스턴이라고 부르는 SUV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가 있고 렉스턴 스포츠 칸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E클래스 세단, E클래스 쿠페, E클래스 카브리올레, 모델은 한 가지지만 이렇게 3가지로 가지치기 모델이 존재하게 됩니다. 렉스턴도 똑같아요. 렉스턴이 있고 렉스턴 스포츠가 있고 렉스턴 스포츠 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의 차이는 일단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보시면 칸은 롱바디고 일반 스포츠는 숏바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렉스턴 스포츠는 5.1m, 스포츠도 결코 짧은 바디는 아닌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무려 길이가 5.4m나 됩니다. 엄청나게 긴 길이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 차를 시승하는 동안 주차하는데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저는 보통 뭐 한 번에 주차를 잘 하는 편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하는데 거의 5분 정도 걸렸어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저희 집 지하주차장도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주차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5.4m라는 굉장한 길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렉스턴 스포츠와 칸과의 차이점은 일단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재 용량이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는 기본 400kg 적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칸 같은 경우에는 500kg까지 적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따로 파워리프 서스펜션을 추가하게 되면 최대 700kg까지 적재 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파워리프 서스펜션 옵션까지는 적용되지 않았고요. 다이나믹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 칸은 가장 최상위 트림 익스페디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이 거의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 가격이 3,9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옵션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차량 가격으로 봤을 때는 4천만 원이 넘는 거의 렉스턴 스포츠 칸 풀옵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렉스턴 스포츠 칸은 2,990만 원, 3천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성비가 정말로 좋은 픽업 트럭이다. 사실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에서는 픽업 트럭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원앤온리 픽업 트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바디온 프레임 바디 구조를 가진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앉았을 때 전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정말 프레임 바디를 가진 차량에서만 느껴볼 수가 있는 그런 감성인데요. 그래서 정말 시야가 탁 트여 있고 내가 확실하게 다른 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게 이런 위치적인 구조에서부터 운전자에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차를 탔을 때 이 높이에서 오는 안정감, 이런 만족감이 꽤나 크다라는 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고요. 렉스턴 스포츠 칸의 파워트레인을 한번 살펴보면 2.2L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2.2L 디젤 엔진만 제공을 합니다. 따로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든지 다른 파워트레인은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2.2 디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 디젤 엔진의 출력은 202마력에 토크가 45 정도 발휘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 주행에서도 그렇고 지금처럼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도 출력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이 커다란 덩치의 차량을 원활하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뭐 불편함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물론 결코 변속이 막 빠릿빠릿하고 민첩하고 막 직결감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는 승용차도 아니고 트럭으로 들어가잖아요. 트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주행 성능에 있어서 기대감을 살짝 낮춰보시면 크게 실망할 정도의 주행 성능은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속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어려움 없이 지금 고속도로의 흐름을 원활히 따라가고 있고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요즘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렉스턴 스포츠 칸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저도 그랬지만 보통 픽업 트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승차감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승차감이 딱딱해서 이걸 과연 패밀리카 용도, 내 평소 출퇴근 용도로 이 차를 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 차량을 이틀째 타고 있는데 승차감 부분에서는 물론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일단 이건 모노코크 바디도 아니고 프레임 바디 구조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약간 그렇게 일체감 있는 승차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픽업 트럭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승차감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뒷좌석을 앉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뒷좌석 승차감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물론 앞좌석보단 뒷좌석이 서스펜션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뒷좌석이 조금 더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앞좌석 기준으로 승차감을 말씀드리면 뭐 평상시에 일상 출퇴근용으로 타시더라도 큰 불편함 없이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는 그 정도 승차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진 않습니다. 전혀 불편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바디온 프레임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차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위아래가 따로 논다라는 그런 느낌은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인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고 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엑셀을 쭉 밟아서 가속해보면 가속이 역시나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지만 한번 탄력 붙으면 그래도 쭉 밀어주는 힘은 괜찮은 편입니다. 디젤이기 때문에 토크감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소음과 진동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차도 A필러가 굉장히 세워져 있잖아요. 제가 물론 막 160, 180까지 밟아보진 않았지만 한 100km, 110km까지 밟았을 때는 풍절음이 생각보다 많이 들이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옆에 차가 지나가더라도 생각보다는 외부 소음이 많이 안 들어온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다만 외부 소음, 풍절음, 하부 소음 기준으로 봤을 때 하부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결코 정숙한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픽업 트럭인 걸 감안했을 때는 이 정도 정숙성이면 생각 외로 준수한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의 반자율 주행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반자율 주행의 능력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옵션으로 추가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굳이 반자율 주행은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반자율 주행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에 트럭이 있어서 속도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자율 주행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반자율 주행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차와 차간거리 조절은 안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면은 앞차와 차간거리 되고 핸들 조향되고 차선 유지가 되고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차가 있는데 그대로 속도를 냅니다. 앞에 차가 있어도 차간거리 조절까지는 안 돼요.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대신에 핸들 조향이나 차선 유지는 있지만 차간거리 조절은 안 됩니다. 보통 이런 오프로드 SUV 차량들이 둘 중에 하나는 없더라고요. 핸들 조향이 안 된다거나 차선 유지가 안 된다거나 이런 기능이 있는데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핸들 조향은 있습니다.
다만 앞차와 차간거리 유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차라리 핸들 조향을 빼고 앞차와 차간거리 조절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핸들은 계속 잡고 있잖아요. 핸들을 운전 중에 안 잡으면 딱히 뭐 할 일이 없습니다. 팔짱 끼고 이렇게 운전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핸들 조향을 빼고 차라리 차간거리 유지를 넣어줬었더라면 조금 더 사용하기에 편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굳이 반자율 주행을 저도 이 차를 타면서 그렇게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에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많이 찾으시는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애플 카플레이까지도 적용되어 있는데 무선은 아니에요. 유선으로 이렇게 선을 통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음악을 들을 때, 내비를 볼 때 상당히 편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인테리어가 픽업 트럭이긴 하지만 G4 렉스턴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하면서 세련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 트럭 치고는 인테리어가 만족스러운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미국 픽업 트럭들은 그런 인테리어가 좀 투박한 경우가 많은데 미국 픽업 트럭에 비하면은 인테리어가 꽤나 준수한 편이다. 이런 스피커, 팝업 스피커도 적용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조는 픽업 트럭인 걸 감안했을 때는 매력적인 인테리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튜닝을 정말로 버라이어티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기는 카고, 짐칸 같은 경우에 정말로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것도 렉스턴 스포츠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입맛에 맞게, 내 니즈에 맞게, 내 목적에 맞게 트렁크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렉스턴 스포츠가 많이 사랑을 받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확실하게 SUV와는 차별화를 갖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쌍용 자동차 렉스턴 스포츠 칸의 승리를 전달 드렸는데요. 렉스턴 스포츠 칸의 매력은 일단 절대적인 이 차의 익스테리어가 가장 첫 번째 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외관을 보면 이 차는 완전 다른 차입니다.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니고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이 차만이 갖는 다른 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다른 현대기아 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인 매력을 일단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차가 운전자에게 주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 차를 탔을 때 이 차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운전자가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이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국산차는 쌍용 자동차 렉스턴 스포츠가 유일하다라는 게 이 차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차가 주는 외관의 매력, 이 차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적인 매력에 빠져서 이 차를 한번 타볼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주행 성능이나 소음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픽업 트럭인 걸 감안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 정도 3천만 원대 금액을 주고 사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익스페디션 트림은 풀옵션 모델이라서 4천만이 넘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대로 렉스턴 스포츠 칸을 구입하기에는 약간 비싼 감이 있죠. 그런데 연식 변경되면서 어드밴스라는 새로운 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트림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초반대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옵션을 넣어서 이 차량을 구입하시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이어서 다음 영상으로는 렉스턴 스포츠 칸의 실내 기능과 옵션, 그리고 2열 공간, 그 리뷰도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